$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우리 교수님을 좀 괴롭혔는데요. 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훈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게 뭔가 왜곡이 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경기가 미국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겨울에 미국에 갔을 때 실제 느끼는 것은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증가율은 둔화가 되지만 네.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이제 그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일부 회사들은 이제 사무실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이브리드로 일단 대부분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그 일하는 환경 직업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 고용 지표가 과거와는 유용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 경기가 좋고 기업이 지금 투자를 여전히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거 맞고 그 결과 지금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분기 오늘 이 얘기도 드리겠지만 1분기에 실적의 지금 수익성, 마진이 어떻게 될지 조금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인데 가장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원재료 값이 올라가고 다른 거는 인건비 상승이 크다. 그래서 요즘 뭐 스타벅스 같은 데가 주가가 좀 계속 힘이 없는 게 아마 이제 거기는 종업원들 많이 고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과거와는 직업에 대한 우리 일반 사람의 생각, 특히 한국보다는 미국이 그런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뭐 통계가 과거보다는 의미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하여간 사람 구하기는 어렵고 지금 노동시장은 되게 타이트하다. 왜냐하면 그 파웰 의장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최근에. 그래서 레이버 마켓이 지금 되게 타이트하다. 네. 사람 뽑기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약간 음모론을 제시하는 그런 것도 좋아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게임스탑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게임주들은 미매의 성격이고 찐 게임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찐 전문가 고수를 모시고 나누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저희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오픈 스튜디오, 3프로 오픈 네.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 28층에 있는 그 3프로 스튜디오에서 이제 게스트를 모시고 네. 찍는데 너무 이제 좋은 분들을 제가 모시는데 요즘은 이제 한 번 올리면 10,000명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에보다는 이제 많이 늘었는데 우리 여동훈 앵커님 덕분입니다.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근데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제 올라간 것은 그 저랑 이제 뭐 상당히 오래 알던 지인인데 한 30년 정도 게임 업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NC 그다음에 NHN 한 게임 뭐 대표도 역임을 하고 그래서 뭐 게임 업계를 꿰뚫고 계신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좀 토론을 한 것을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랑 그다음 주에 올라가는 건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은 저랑 같이 일했던 오세욱 지금 사이버 보안 업체의 그 실장인데 몸이 되게 보완적이네요. 50대 대한민국 50대 중에 가장 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2022년에 어떤 CEO한테 물어봐도 가장 요즘 걱정거리가 사이버 보안, 해커들의 그 위협, 협박인데 우리 클라우드 보안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그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 주에 올라올 것은 그 게스트분이 호버트 리 앱스타인이세요. 그래서 실제 공식적으로 유대인이신데 한국 분이세요. 여기 이제 드디어 오시는군요. 본인이 10대 초반에 이제 미국 유태인 집안에 입양돼서 네. 성장하는 과정을 쭉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이분의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유대인 책도 쓰고 많이 얘기하는데 유대인을 잘 모르고 오해가 많다. 그래서 좀 제대로 내가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그런 환경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골드만삭스 대표도 역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은 유대인들이 특히 파트너 레벨에 많은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2시간 나누기도 자기들도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녹화고 실제 업로드는 2주 후에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면 우리 투자에 관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컨텐츠. 저희 방송에도 같이 좀 이렇게 초대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아침 일찍 좀 나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콜라보로. 우리 이 교수님을 이제 가교 삼아 네, 이제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가 숟가락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 첫 번째로는 애플 관련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애플과도 네. 관련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매크로 준비를 좀 많이 안 한 게 실제 저희가 기업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중요하지. 특히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매크로 뭐 이런 거 좀 뭐 아는 건 좋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개별 종목 그다음에 어제 SM의 주총이 되게 화제였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거버넌스 관련된 건데 제가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칼 아이컨이라고 한국에서도 뭐 KTNG 그때 공격을 해서 그 이사회에 한 명의 그 사회이사를 선임하기도 한 칼 아이컨이 80년대만 해도 이분이 1936년생이세요. 80대 중반이신데 이분이 80년대만 해도 어느 기업 CEO한테 전화를 해서 그 비서가 CEO한테 저쪽 그 선에 지금 아이칸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통화하고 싶어 한다면 보통 뒤로 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보나마나 본인이 쫓겨나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적대적인 M&A를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소수주주도 같이 우리가 가는 그런 거버넌스를 좀 제대로 하는 그래서 이분이 요즘 그 팀 쿡 애플이 거버넌스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주주환원의 대명사인데 2013년부터 16년 한 3년 사이에 애플 주식을 한 2조 원을 매입해서 팀 쿡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거버넌스를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하는 것이다. 배당 늘리고 계속 돈 버는 것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엄청나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컨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행동주의자는 거의 다 예외 없이 유대인입니다. 그냥 똑똑하고 집요하고 법률적인 지식까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일론도 가르쳐줘. 일론 머스크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또 조금 우리 시청자분의 그분은 이야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칼 아이칸이 화제가 된 게 한 달 전쯤 이제 맥도날드를 걸고 그때 넘어졌는데 이제 칼 아이칸의 따님이 그 약간 동물 그 애호주의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소속된 어떤 NGO가 그 맥도날드가 이제 그 돼지고기 같은 걸 쓰는데 그 임신한 돼지를 그 사육하고 그러는데 좀 그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 너무 이제 돈을 버는데 환경이 좋지가 않다. 이제 그런 걸로 공격을 했었는데 지난주부터 크로거라고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 그러니까 연 매출이 한 150조 원쯤 되고 그다음에 종업원이 한 50만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큰 데인데 여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는 똑같은 이유로 돼지를 사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그 비인간적인 그런 그 동물한테 힘든 그런 환경을 해서 그런 걸 개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CEO의 급여가 일반 직원 급여의 900배다. 근데 이게 너무 그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보통 칼 아이칸은 이렇게 그 본인이 공격할 때 영어로는 name and shame 캠페인이라고 그 이름을 명기하고 망신을 줘서 그 레터를 공개하거든요. 실제 이제 엘리엇도 우리 삼성하고 현대차를 공격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자료를 많이 쓰는데 여기 보면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당신네 이사회에 내가 사회이사 2명을 추천을 하겠다. 이 두 분들은 동물 복지
동물의 그런 그 동물에 관해서 훨씬 많이 아는 ESG 전문가이고, 하여간 이사회를 통해서 좀 더 잘못된 회사의 관행을 내가 고치도록 하겠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뭐 포지션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보다 좀 소프트해진 것 같고, 좀 더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이슈, 옛날엔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좀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월가에서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그 여기 뭐 슈퍼마켓 체인이니까 종업원의 평균 임금이, 그러니까 미국이 CEO 페이 레이쇼라고 전 임직원의 그 임금의 중위값 미디언하고 CEO의 그 차이를 발표하게 이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미디안 그 급여의 미디언값 중위값이 25,000달러, 그다음에 CEO가 2020년에 그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대로 2,200만 불, 거의 한 27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급여 차이가 900. 보통 미국은 CEO 급여가 높아도 차이가 300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그 과도한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그 사회적으로 신음을 할 때 코로나 사태로, 그다음에 종업원들이 이렇게 CEO가 너무 많이 받아가면 사기가 저하가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건데, 어제 우리 그 SM의 창업자이자 총괄 프로듀서인 그 이수만 씨가 주총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줬습니다. 원래 막 급여도 막 올려놓고 막 예, 그랬었잖아요. 본인이 그 라이크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통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회사에서 이제 빼가고 이제 그러는데, 이창환 대표라고 아주 그 젊은 똑똑한 액티비스트 그가 이제 감사를 선임하는 걸 어제 이겼죠. 그래서 결국 어느 나라 기업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거버넌스, 이 회사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들을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이제 미국은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제대로 된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주주는 일상적인 회사의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사회 멤버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미국은 매년 사내이사를 주총에서 뽑아요. 그래서 이사회의 역할은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진을 감독 감시하고 코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널리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 얼라인 캐피털의 그 이창원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우리 이수만 그 총괄 프로듀서가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선발 주자인 SM이 하이브나 JYP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적은 것을 자존심이 상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선임한 감사나 이사회가 오로지 회사의 발전만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든다면 위대한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우리 한국 증시에도 이런 이제 거버넌스의 개선이 일어난다면, 이건 약간 작은 어떤 변화죠. 뭐 그 SM이 어제 뭐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도 시가총액이 아직 2조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회사가 거버넌스가 작동이 되고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거고, 또 미국에서도 칼 아이칸이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와서 실제 애플이 팀 쿡이 어느 날 갑자기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칼 아이칸 전에는 데이비드 아이언혼이라고 좀 젊은 선수가 또 붙어서 좀 잔소리를 하다가 칼 아이칸이 하여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주주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그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당장에 이제 나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100억짜리 회사에서 10% 가지고 오는 것보다 1000억짜리 회사에서 10% 가지고 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도 더 좋은 거잖아요. 좀 빅피처를 함께 그려보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애플이 퍼가 5년, 10년 전에 한 13배였던 게 15배, 20배, 좀 27배, 8배 아니에요? 네. 그 이유가 장기 성장성이 높은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는 거버넌스의 개선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주가의 리웨이팅, 레벨업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기업들이 좋아지면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칼 아이칸이 어떻게 보면 애플을 더욱더 좀 이렇게 성장하는데 좋은 네. 역할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칼 아이칸이 바쁘셔서 한국까지는 다 요즘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배울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4월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은 봐야죠.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실적 시즌은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2주 후부터 실적이 발표가 되죠. 네. 금융주부터 되는데 제가 지난 분기에도 약간 마진 프레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여기 3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분기에는 저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골드만이 집계한 건데 분기별 그 금융을 제외한 금융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없으니까 EBIT 마진 영업이익률의 추세인데 계속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이게 이제 미국 증시의 힘이죠. 그다음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ROE 지표를 보면 지난 4분기에 ROE가 S&P 기준으로 22% 뭐 어마어마합니다. 달성을 했는데 그것의 대부분은 마진 이익률의 개선의 덕분이다. 이제 그래서 결국 영업이익률이 가장 최대의 관심인데 저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이제 인건비 미국 뭐 내수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그 소비가 전체 GDP의 70%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의 노무비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원가 상승 압력이 많아서 조금 마진이 꺾이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뭐 시장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좀 모멘텀은 둔화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밑에 보면 전 세계의 모든 반도체를 실제 그 대신해서 제조를 해주는 TSMC 회장님이 며칠 전에 그 하반기부터 가전의 수요가 조금 위축, 그러니까 이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이 모든 기업은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가격 상승을 함으로써 오히려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데가 뭐 1년 사이에 차값을 한 20% 가까이 올렸죠. 물론 그만큼 프라이싱 파워가 있고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지만, 근데 뭐 테슬라는 약간 좀 예외긴 하지만 우리 국내 언론에도 나온 게 가전이 프리미엄 가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테레비가 지난 1년 사이에 32%, 냉장고가 7% 가격이 너무 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 미중 관계가 껄끄러워서 되게 바이든이 중국을 길들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유도하려고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얼마 전에 풀었습니다. 많이 한 52개 제품을. 왜냐하면 관세가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니까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면 소비자 가격이 그만큼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이 지금 빠르면 2분기 아니면 최소한 하반기에는 이 내구재 중심으로 수요가 좀 꺾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원가 상승하고 노무비를 충분히 가격 인상으로 올리지 못하면 미국 기업의 마진이 수익성이 조금 둔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저는 감익이 될 거를 보진 않아요. 미국이. 한국은 감익이 기업이익이 감소할 걸로 보는데 미국은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그런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관점인 것 같습니다. 마진을 하여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다음 이번 이제 나올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마냥 장밋빛을 전망하기에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게요. 네. 일단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기업이익률이 증가율이 그러니까 둔화가 되는 급격하게 꺾이는 건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또 퍼가 한 20배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 가는 수준이니까 네. 주가가 뭐 많이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국면이다. 그래서 업종 좋은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다음 자료를 보니까 좀 기대할 만한 그 가운데 있어서 좀 기대할 만한 관련된 지표 이걸 네. 인덱스 이걸 소개를 해주실 건데 저는 보고 싶어서 그 뒤에 먼저 기업부터 이렇게 싹 봤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좋아진 그런 기업들이 예.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MSCI가 여러 가지 지수를 발표하는데 네. 실제 그러니까 ACWI라는 건 All Country World Index라고 그 선진국 지수랑 그 한국이 포함된 그 개발 Developing Market, Emerging Market의 지수가 합쳐진 한 50개 국가의
아주 퀄리티가 좋은 기업을 고른 인덱스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그 지수가 전 세계 고퀄리티 지수, 여기 이제 제가 그 빨간 박스에 넣은 게 시장과 비교하면 3년, 5년, 10년 아니면 1994년 이후 모든 구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연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변동성도 낮고, 그 대신 이제 그런 좀 공격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퍼가 높다. 왜냐하면 이들 종목의 지수의 퍼는 20배, 시장 전체로는 전 세계적으로 16.5배. 근데 이제 퀄리티가 높은 기업은 당연히 프리미엄의 거래가 될 거고, 지금 내가 높게 사도 5년, 10년 후에 팔 때에도 그때도 프리미엄을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회사니까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 하고 당연히 프리미엄에 거래되는 건 맞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주가 차트를 봐도 훨씬 좀 안정적으로 장기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런 쪽을 저희가 찾아야 될 것 같고, 실제 블랙록이 iShares의 이 인덱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걸 홍보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MSCI 퀄리티 인덱스 구성 종목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그 다음에 TSMC, 알파벳, 뭐 다 우리가 아는 종목들로 구성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5등에 TSMC가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들어갈 자리에 TSMC가 있죠.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국내에만 상장돼 있고 미국에 상장 안 돼 있고, 그 TSMC는 이제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어서 그럽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지수가 하이 퀄리티 성장주를 고르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ROE가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들쑥날쑥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비즈니스가 튼튼해야 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재무 구조가 마지막으로 좋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요 기준에 의해서 까다롭게 종목을 고르고,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의 종목 고르는 기준하고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교수님께서 작년이었죠. 11월에 저희 세미나를 할 때 10대 종목 2030년까지 괜찮을 만한 네네.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리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비슷한 관점에서 작년 11월에 이제 10개 종목을 골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 이 종목인데, 그 MSCI 퀄리티 인덱스랑 대부분 뭐 오버랩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고른 이유는 거의 10개 종목이 우리가 잘 아는 제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컨슈머 주식이 많고, P&G, 허쉬, 명품 회사 LVMH, 케어링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나이키, 테슬라도 공식적인 분류는 소비자 주식입니다. 뭐 IT에 가깝긴 하지만, 그다음 빅테크가 3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그 다음에 금융주 중에는 시티. 근데 1년을 제가 기준으로 했으면 시티 대신에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넣었을 거고, 페이스북 대신에 뭐 알파벳을 넣었을 텐데, 우리가 8, 9년을 2030년까지 들고 있는 종목을 하면 요즘 오히려 조금 망가졌지만 회사의 기본은 되게 튼튼한 좀 과매도된 종목을 고르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골랐고, 실제 이게 한 대표적인 예예요. 자동차에서도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미국에서 GM 포드가 영업이익률이 10% 지난 4분기에 달성했는데 그거보다 이미 2배죠. 현대차는 지금 6%고 2030년에 현대차는 10%를 가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주 길게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허쉬 32년간 주가 차트를 보면 아주 아름다운 우상향을 하는,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르면 우리가 5년, 10년, 20년을 계속 들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항상 좀 우리가 길게 생각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저 한 10년 생각했는데 좀 더 늘려야겠어요. 한 30년으로. 네네네. 2000 그러면 50년까지 가는 걸로. 예. 그때 제가 칠순 정도가 됐을 때. 저는 없을 겁니다. 예.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자, 갑자기 슬퍼져서 뭐라고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건강하게 또 투자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내무리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